허벅지의 두께만 키워서는 절대 정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. 허벅지 근육 내에 많을수록 이 정자의 DNA 손상을 현저히 줄여줬다고 하는데요. 이 정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연령대별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, 닥터인사이드입니다. 여러분, 남자의 하체는 생명이다. 허벅지가 굵어야지 정력에 좋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사실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 상관관계를 주목해 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 속설을 과학적인 진실로 종결지은 아주 강력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. 무려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2026년에 실린 논문입니다. 이 연구가 놀라운 이유는 그 규모에 있는데요. 전 세계의 12개국, 무려 5만 명의 남성을 무려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요. 오늘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진 이 하체 근육과 남성 활력의 비밀, 그리고 나이에 맞는 핵심 운동법까지 꼭 짚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논문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하체 근육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올린다는 건데요. 이리신 호르몬 혹시 들어보셨나요? 이 호르몬은 이 고환에서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이 연구팀이 하체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리신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 하체 근력 운동 직후에 이리신 농도가 평상시보다 평균 165% 이상 상승했다고 해요. 이 호르몬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혈중에 있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하위 그룹 대비 평균 30%나 높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두 번째로 이 하체 근육은 혈당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.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 전체 포도당의 한 70~80%를 처리하는 대사 완충지입니다. 이 논문에 따르면요, 허벅지 둘레가 1% 감소할 때마다 이 제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거의 10%씩 수직 상승했다고 해요. 특히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25% 증가할 때마다 인슐린 민감도가 한 1.4배 정도 향상되었는데, 이거는 성기능에 치명적인 당뇨병성 말초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하체 근육은 천연 비아그라인 산화질소의 농도를 올립니다. 아시다시피 남성의 성기능은 이 혈관 내피세포의 건강에 달려있죠. 하체 대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혈류의 전달력은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합니다. 이 연구에서는 무려 12주간 하체 운동을 한 뒤에 측정을 했더니 음경의 혈관 확장 능력을 나타내는 FMD라는 수치가 평균 3.2% 개선되었습니다. 이 수치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을 무려 30% 이상 낮추는 동시에 이 생식기로의 혈류 유입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치였다고 합니다. 네 번째로 이 하체 근육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정자의 질을 결정합니다. 이번 연구는 이 허벅지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높을수록 전신 산화 스트레스 지수인 ROS 농도가 최대 40% 정도 감소한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.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면 항산화 효소인 SOD의 활동이 활발해지는데, 이게 정자의 DNA 손상을 방지하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수행해서 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겁니다. 다섯 번째로 이 정력에는 허벅지의 둘레보다 이 허벅지의 질이 중요하다는 건데요. 이 단순히 굵기만 한 허벅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논문에서는요, 이 근육 내에 있는 지방 침착 수치를 정밀 분석했는데요. 이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낀 그룹은 이 근육량이 많더라도 활력 지수가 낮았습니다. 반면에 이 근육의 밀도가 높은 그룹은 이 테스토스테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. 결국 이 지방은 걷어내고 이 근섬유의 밀도를 채우는 이 질적인 강화가 이 정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연구팀은 10년간의 연구 동안에 이 5만 명의 남성들에게 12주간 하체 위주의 저항 운동을 시켰습니다. 여기서 한 저항 운동은 두 가지인데요. 바벨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를 시행했습니다.
시행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를 1RM의 70%에 해당하는 중강도로 이 한 세트당 10에서 12회 총 4에서 5세트를 주 3회 시행했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편심성 수축인데요. 이 편심성 수축은 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상태입니다. 즉 스쿼트를 예로 들면 이 몸이 내려갈 때 허벅지에 편심성 수축이 작용하고요.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바닥판이 몸통으로 내려올 때 편심성 수축이 작용합니다. 이 편심성 수축을 할 때 3초간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는 것이 핵심인데요. 반대로 올라갈 때, 즉 동심성 수축을 할 때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수축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. 12주간의 운동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이 성기능 지수가 평균 25% 상승했고요. 혈중의 테스토스테론은 평균 한 30% 이상, 또 혈관 확장 능력은 평균 3% 개선했습니다. 여기서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. 이 12주간 꾸준히 했다. 그리고 하체 운동에서도 편심성 수축, 그리고 이 편심성 수축 시에 천천히 버티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. 그럼 의사인 제가 추천하는 이 정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연령대별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참고로 앞으로 말씀드리는 동작의 기본은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1RM, 즉 한 번에 최대의 노력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의 70% 강도로 한 세트당 10에서 12회 총 4에서 5세트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관절이 튼튼한 젊은 분들에게 좋은 성기능 강화 운동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슬로우 템포 스쿼트입니다. 이 말이 거창한데요. 결국 스쿼트인데요. 이 내려갈 때는 한 번에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슬로우 템포로, 즉 3초나 아니면 3초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가는 스쿼트입니다. 이 버티면서 내려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거운 중량을 한다기보다는 힘드신 분들은 맨몸 스쿼트부터 하셔도 무방하니까 자세 잡아서 서서히 강도를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힙 트러스트인데요. 보통은 이 운동용 의자를 가로로 놓고 이 등을 기댄 상태에서 골반을 강하게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인데요.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올릴 때는 세게 올리고 내려올 때는 최대한 버티면서 편심성 수축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이 맨몸으로 하다가 너무 쉽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 바벨을 아랫배 쪽에 얹고 증량을 조금씩 올려보셔도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. 한 발을 의자에 걸치고 스쿼트처럼 앉는 동작인데요. 이거는 좌우 각각 해주셔야 되고, 역시나 스쿼트처럼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강하게 수축하면서 올리셔야 됩니다. 이 스쿼트의 상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몸을 내릴 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걸 아실 수 있어요. 이 스쿼트 역시 맨몸으로 시작을 하고 적응이 되시면 이 덤벨을 양손에 들고 서서히 중량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관절에 조금씩 손상이 오는 나이죠. 50대, 60대 분들에게 좋은 이 성기능 강화 운동 3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 슬로우 박스 스쿼트입니다. 영어로는 이 체어 스쿼트인데요. 이건 의자를 활용하는 겁니다. 스쿼트랑은 똑같은데 엉덩이에 의자나 박스를 두고 하는 거예요. 스쿼트 자세를 하면서 의자의 엉덩이가 닿기 직전까지 천천히 버티다가 결국 툭 앉다가 또 일어나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브릿지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죠? 이 바닥에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. 이게 아까 30대, 40대 운동에서 했던 힙 트러스트의 초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도 역시 엉덩이를 올릴 때는 강하게 수축하고 내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핵심입니다. 세 번째는 이 어시스티드 스텝업입니다. 이 벽이나 난간을 잡고 낮은 계단이나 스텝을 한 발씩 오르내리는 건데요. 이건 좌우각각 시행을 해주시고 스텝을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실 때 이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최대한 핀 상태로 하셔야 나중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이상으로 하체 근육과 남성 성기능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 그리고 관련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과학적인 근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 인사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